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의 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인대 파열인데요. 저희 십자인대 파열에 굉장한 고수이신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 병원 정형외과 이상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요. 무릎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 십자인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군대가 면제된다. 좀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건 아주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인데 군대 면제가 올해 면제에서 4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대가 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좀 격한 스포츠를 하면 많이 파열되는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 모형을 보게 되면 네. 앞에서 볼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로 보인다고 해서 네. 십자인대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옆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있는 게 전방에 놓여 있고요. 네네. 뒤쪽에 있는 게 후방으로 놓여 있어서 이게 십자 형태로 꼬여 있어서 네. 전방과 후방 그렇게 명명된 것 같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기능이라고 하면 무릎에 전후방으로 특히 전방으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고 네. 회전되는 거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이게 회복되지 않고 그 기능을 잃게 되면 네. 무릎이 전방으로 흔들리고 회전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무릎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도 손상되고 연골 손상도 진행돼서 나중에 이제 관절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방은 그에 비해서 파열은 훨씬 빈도가 낮은데 대신에 교통사고나 좀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서 다쳤을 때 파열이 되게 되고 네. 좀 뒤에 놓여 있고 더 굵기 때문에 회복은 잘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한 에너지로 파열됐을 때는 수술을 해도 경과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방은 이제 뭐 스포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 후방은 큰 손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교수님께서 많이 보시는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되게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부상으로 오는 경우는 네. 축구하던 중에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거나 네. 점프해서 착지하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하면서 무릎이 네. 돌아가면서 대개는 환자가 다쳤을 때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거는 이제 다친 다음에 네.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느냐 네.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집에는 걸어왔느냐 아니면 병원을 바로 갔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네. 대개는 십자인대 손상된 상태를 아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한 30분 내로 무릎이 부어서 잘 걷기는 힘듭니다. 물론 쩔뚝쩔뚝하고 걷는 정도는 되지만 네. 다시 플레이를 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봐서 네. 우리가 이게 십자인대 손상이었는지 아닌지 네. 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큰 충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큰 충격에서 네.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처음에 다쳤을 때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뭐 병원도 안 가고 네. 그러면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걷고 활동하는 건 하거든요. 네. 그러고 쭉 지내다가 네. 다양한 문제가 와서 무릎이 다시 돌아가거나 뭘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럴 때는 처음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나 괜찮았다. 일주일 지나고 잘 걸었다.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개는 큰 한 번에 외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증상이 딱히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흔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네. 걷지도 못하고 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 처음에는 이제 무릎에 피가 차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통증이나 염증 반응은 대개 일주일, 2주일이면 소실되고 네. 대개는 걷기는 편해지고 활동은 나아지고 그리고 이게 파열 정도와 불안정 정도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웬만큼 뛰고 활동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는 다시 축구를 하던 중에 무릎이 돌아가면서 네. 통증을 느끼고 그러는데 되게 2차적인 그런 충격은 1차 때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인대가 없다고 해서 걷지 못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얼마든지 생활은 가능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그럼 왜 수술하느냐? 네. 우리가 걷고 가볍게 뛰지만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고 무릎에 계속 반복적인 부하를 주다 보면 네. 그
그런 무릎이 흔들리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런 반복적인 부하가 결국에는 무릎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특히 젊고 활동적인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수님 방금 이제 무릎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혹시 키도 안 큰다던가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반복되는 그런 스포츠 액티비티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축구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체조나 뭐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10대 초반에 그런 나이에 이제 전방 십자인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수술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방 십자인대 끊어졌다고 해서 키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뼈에다 구멍을 뚫고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성장판에 영향을 주어서 네. 나중에 키나 다리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환자가 꼭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다쳤는지 그리고 뭐 성장판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네.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그렇게까지 뭐 키에 영향이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가야 되겠네요. 네네. 다른 곳은 뭐 같이 다치는 부위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무릎에 다양한 구조물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려면 처음 다칠 때 무릎이 빠졌다 들어오는 그런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무릎에 빠졌다 들어오면 단순히 가운데 있는 전방 십자인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연골판이 다치고 뼈에도 큰 멍이 들게 되고 네. 때로는 골절 같은 것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네. 십자인대 파열 정도, 연골판의 손상 정도, 다양한 충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도 영향을 끼칩니다. 네. 결국 잠깐 빠졌다 나갔다 들어왔던 경우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내지는 십자인대 단독 파열인 경우는 네. 생각보다 회복되고 활동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십자인대 단독 파열만이 아니라 동반되어 있는 연골판 손상, 건열 골절 같은 게 일어나 있는 그런 손상들은 네. 회복이 훨씬 더 힘들어서 네. 수술이 더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또 무섭다고 스포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좀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무릎을 내 십자인대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는 다칠 만한 무릎의 형태나 그런 근육의 밸런스나 유연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스포츠를 했을 때 네.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했을 때 재파열도 많고 네. 그런 기본적인 인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스포츠 선수들한테 스포츠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축구 선수들이나 특히 유소년 축구 선수들, 네. 유소년 농구 선수들한테는 이런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행을 합니다. 오직 그 방법만이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하여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낮추는 운동법 대한체육회에서 나와 있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영상에 봐서 좀 따라하는 거죠. 부상 당시에 그 노출될 만한 방향 전환, 자세 네.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부상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다리 근육을 많이 키워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십자인대 파열도 좀 그렇게 근육을 키워서 보완이 가능할까요? 십자인대 부상 방지에 근력 운동이 많이 도움된다 뭐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네. 그렇지만 뭐 수술을 하고 재활하는 과정, 다치고 회복하는 과정 거기에서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네. 이쪽 근육에 대한 운동을 하는데 십자인대랑 생각하면 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햄스트링 근육도 같이 하고 네. 이 엉치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도 같이 운동을 밸런스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저희 이상학 교수님 모시고 십자인대 그동안 좀 궁금했던 점들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에는 이제 수술법 제대로 이제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뭐 자가건 타가건 뭐가 좋은지부터
재활 방법까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